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GT분들 개묘년 양력 6월달 총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1996년 28살 병자생이시죠. 병자생분들 6월달 한 달은 급한 걸음 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을 잠깐 뒤로 미루시고 본인네들을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급한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얽히고 설켜서 내가 여태껏 이뤄놓은 것도 이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템포 쉬고 간다. 힐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주위에서 너 왜 이거 빨리 안 해? 서둘러라고 해도 이제 스스로가 뭐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15일까지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여태껏 밟아왔던 걸 다시 거꾸로 가서 확인하는 시기를 가지시고요. 15일 이후부터는 다시 활동성을 갖고 움직이시면 그동안 참고 견뎠던 그런 이제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움직임에 있어 괜히 구설에 시비수에 낭설에 망신수까지 뻗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의 변동을 생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 지금 뭐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도 잠깐 멈춰 계셨다가 양력으로 15일 지나서 움직이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직장이나 또 어떤 일들의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뤄갈 수가 있고 주변 환경도 나한테 맞춰가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매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죠. 문서를 뭐 이제 구매를 한다거나 매입한다거나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면 굳이 근심 걱정 안 하고 고생 안 하고도 해결이 되는 걸 그 시기를 못 참고 서두르면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한다. 그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합격에 대한 열망을 막 표출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6월 10일이 양력으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자생 분들께서도 또 공무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선생님 그러면 10일날 시험 보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태껏 이제 다 이뤄놓고 결실을 이룰 때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중간이 아니라 끝맺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병자생 분들도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4년 갑자생 40살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 6월달 뭔가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해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문서로 인해서 또 골머리가 썩고 계셨던 분들도 정리정돈이 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몸수가 안 좋아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고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건강으로 회복을 하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간관계에서도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또 내가 정말 사이가 좋았었는데 잠깐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멀어졌던 사이다라고 하면 다시 인간관계의 회복도 생성이 될 수가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갑자생분들 올해 삼재에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내년 이제 41가 되면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41에 대운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하기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큰 시련을 겪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또 금전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힘드시더라도 이 고비를 또 잘 넘기시면 2023년도 9월달만 되고 보면 진짜 참길 잘했네. 잘 버티고 이겨내길 잘했네. 이 생각을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6월달도 그다지 나쁜 달은 아니에요. 왜? 정리정돈이 되는 날이니까. 우리가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쓰레기가 막 잔뜩 쌓이고 먼지가 지저분해. 그 보는 자체도
기분 별로 안 좋죠?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거 보면 어떻겠어? 어머, 집이 왜 이래? 집 구석이. 막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렇듯 지저분했던 상황들이 하나하나씩 정리정돈이 되니까 뭔가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먼저 앞서고 항상 걱정이 있다 보면 좋은 운이 들어와도 마음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좋은 운이 나한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생 분들에게 명화당 처녀보살이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 1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을 잘 갖고, 그리고 내 자신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당장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단 1%라도 좋은 운이 분명히 발복이 될 거예요. 누군가 해주지 못했던 얘기, 내 스스로가 몰랐던 얘기들을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뭐 평상시에도 알고 있던 얘기지만 가슴에 파묻히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힘을 내시고 본인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스스로 다독다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72년생 52살 임자생 분들이죠. 임자생 분들, 문서 이동, 변동, 매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되려나, 도대체 은행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놨더니 팔리진 않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전전긍긍 하고 계신 분들, 자,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양력 6월달도 하반기로 보겠습니다. 이제 6월, 7월 이렇게 흘러가면서부터는 문서의 이동, 변동, 매매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묶여있던 돈, 그리고 쓸데없이 이자로 새나가는 돈들이 정리정돈이 될 테니까 지금 이제 개묘년 들었으면서부터 1, 2, 3, 4, 5월달까지 아이고 땅 치면서 후회하셨던 분들 이제 그만 후회하시고 정리정돈하고 뭔가 마음적으로 추스릴 거 추스리고 또 새로운 문서를 잡으실 수도 있는 운이니까 주변을 또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문서를 또 잡아요. 그래서 이걸 꼭 이제 큰 거, 좋은 것보다 소소한 거에도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내가 운이 이제 들어올 때 매매가 돼서 문서 정리를 하고 난다면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 것도 문서예요. 네. 그러면 자, 500만 원이든 뭐 다 정리정돈하고 소액이라도 남으면 그걸 목돈으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두세요. 내 앞으로 된 명의로 된 문서를 갖게 되시는 거잖아. 그럼 이 문서로 인해서 본인네들이 갑자기 내가 저금을 하고 나니까 사소한 것도 돈이 들어오고 새 나간 금전이 돈이 들어오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팁을 신도분 중에 한 분을 가르쳐 드렸어요. 선생님 저 문서 잡을 게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뭘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 자, 큰 돈 말고 하루에 10,000원이든 저금할 수 있는 걸 만드시고요. 본인 앞으로 통장을 입출금 통장 말고 이렇게 묶어 놓는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했더니 그건 이제 내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돈과의 약속인 것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새 나가는 금전이 돌고 자식 새끼가 그렇게 돈 뺏어 가더니 이제 돈 달라 소리를 하네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임자생 분들에겐 이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새 나가는 금전 막으시고 문서로도 좋은 문서 발복이 돼서 근심 걱정 해결하시고 매매 정리정돈 하시고, 그리고 또한 문서의 이동 변동에는 내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을 하거나 그리고 가게를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자, 남자분들, 임자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위치에서 본인네들이 옮기실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 동북간, 동남간, 서남간, 서북간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방위를 몰라요? 부동산을 경유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살 임자생 분들, 여성분들에게 좋은 방향, 새로 가게를 오픈을 하거나 있던 자리에서 옮긴다거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실 분들에게도 포함이 돼요. 내가 직접 이제 살고 있던 집에서 옮기는 방향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자생 여성분들에게 맞는 방향은 올해 동쪽, 남쪽,
두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계묘년에 하는 거니까 올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참고를 하셔서 문서에 관한 이동 변동을 가지시면 본인네들이 손해보는 일 없이, 그리고 이사 가서도 탈 없이 가내진 좀 편안하고, 영업 장소에는 손님도 늘어나고 금전으로도 성공성자를 이루시는데 큰 보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뭐 간판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이런 건 이제 세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0년생 경자생, 자, 이분들 같은 경우 6월 달에는 건강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몸수로 치는 운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니 감기가 걸려도 오래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자주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이렇듯 주위를 둘러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뭔가 근심 걱정이 생기실 일이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서를 이동을 하실 걸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잠시 잠깐 또 6월 달은 접어두고요. 그리고 인간에 관한 구설 시비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경자생분들 6월 달에는 방향적으로 봤을 때 동남간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찝어드리겠습니다. 동남간에 투자를 하시거나 문서를 잡으시게 되면 본인네들이 분명히 근심 걱정이 생기고 금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서류가 문제가 생겨서 시간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남간 쪽을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식이나 뭐 친인척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분들은 요 부분은 지금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요. 지금 6월 달에 서둘러서 그걸 정리정돈을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본인이 더 속 썩을 일밖에 없어. 내가 잘못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쪽 상대방에게, 내 자식에게, 뭐 지인에게, 친척들에게 내 의견을 표출을 한다고 해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달이 아니니까 6월달 한 달은 그냥 내가 좀 참자라는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고 또 서둘러서 될 때가 있고 또한 참아서 될 때가 있으니까 6월달은 좀 참고 보자는 의미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신경 잘 쓰시고 동남간 쪽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문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내가 장거리를 출장을 가야 된다,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뭐 상갓집 다 포함이 돼요.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께서는 귀신한테 안 보이게 해야 되고, 또 가서도 다치는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잔치집이나 안 좋은 곳에 갔을 때 내가 뭐 묻어오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당을 맞으면 안 돼. 왜? 몸수가 안 좋고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잘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상갓집을 가시거나 결혼식집. 상갓집은 상문주당, 결혼식집은 혼인주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끝에 묻어들고 따라드는, 음식에도 주당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무조건 귀신들이 왕래를 할 수밖에 없어. 배고프고 길에서 죽고 뭐 이렇게 험한 귀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묻어오면 본인네들이 아파져요. 그래서 항시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발바닥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임금왕자 한자로 양쪽 발에다 쓰고 움직이시면 되고, 웬만하면 동남간으로는 가지 않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8년생 무자생 76대시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무자생을 자꾸 빼먹었었나 봐요. 어떤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선생님 무자생 빼먹으셨어요. 왜 안 올려주세요? 네, 그건 고의적으로 빼먹은 게 아니라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76세 무자생 분들 6월달 한 달은 이분들께도 나쁜 달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해무탈한 달,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요즘 시국 같아서는 아침에 눈을 떠서 별일 없으면 다행이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자생분들 6월 한 달은 그냥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주위에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에게 더 신경 쓰시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죽으면 어쩌지? 내 자식들은 어쩌지? 다 한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 본인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의 편안함 잘 챙기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안정이 많이 되고 나면 주위도 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무자생분들은 희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두절됐던 자식이나 이건 이제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연락이니까 가만히 계셔도 연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인척 간에 뭐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이 연락이 오거나 그래서 이제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얻어지고 또 채워질 건 채워지고 버려질 건 버려지고 이렇게 이제 좀 흐트러진 걸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월 25일에서 30일 거의 이제 끝이죠. 그쪽에는 이제 본인네들에게 팥살 깨지는 운이 있기 때문에 요때는 내가 깨진다라는 의미는 넘어져서 깨지고 그죠? 자빠져서 깨지고 자 6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겐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다치는 게 아니라 가서 칼을 대거나 시술을 하거나 요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꾸로 지금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넘어지는 거, 계단 조심,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요럴 때 이제 그런 턱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상,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팥살은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깨기 때문에 인간으로도 깨질 수가 있고 내 몸수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하기에 25일부터 30일은 시술이나 수술은 가능하나 다치는 수는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다칠 수도 있다. 사람 때문에 고달파질 수가 있다. 이것도 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양력 6월달 또 GT분들 하루하루 살얼음판이 아닌 그냥 평지걸음 진짜 편안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명화당 처녀부사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GT분들 성향과 또 GT분들이 만났을 때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띠 그리고 또 상극인 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GT분들 같은 경우 그 성향을 보자면 성실하고 또 사교성이 좋죠. 근데 사교성이 좋다라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GT분들 같은 경우는 좋고 싫음의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그 좋고 나쁨이 얼굴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좋은 거 싫은 게 이제 나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때로는 냉정하다라고 판단을 받기도 하지만 정은 많다라는 거,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GT분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외로움이란 병에 푹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활동적인 그런 환경 요소를 많이 가지시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내가 외로워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걸음을 뛰기가 힘드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GT분들 지금 이 순간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면 꼭 힘을 얻으셔서 환경 요소, 주위를 살펴보시고 내가 뭔가를 변해야 되겠다. 변화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본인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성이 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움츠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본인들은 재주도 많고 영리하신 분들인데 그 능력을 표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만의 능력, 본인의 자질, 그리고 본인은 충분히 남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꼭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본인 스스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질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계기 발판을 마련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쥐띠와 잘 맞는 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쥐띠와 원숭이띠가 만났을 때, 자, 너무나도 좋은 궁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합을 기본적으로 따질 때 신자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삼합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띠랑 쥐띠랑 만났을 때는 이 두 띠가 상황 판단도 참 빠르게 되고 서로 어떤 이제 무리 속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 무리를 잘 이끌어가고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뭐 잘못될 상황이 있어도 이 두 띠가 여기에 같이 모임 속에 있으면 그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잘 일 정리를 해서 문제 없이 해체되는 거 없이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체 생활에 잘 적응도 하고, 또, 그런 무리 속에서 융화하는데 큰 힘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띠가 합쳐지면. 원숭이띠와 쥐띠, 이분들은 이제 영리하죠. 그 짜임새 있는 성격, 그냥 빈틈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 때로는 본인네들은 피곤하시겠지만 이들의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계획 없이 따라만 가도 수월하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쥐띠는 그 원숭이띠의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에 현혹이 돼서 두 띠가 서로 의논공론 해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 그리고 또 동반자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면 서로 상생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편한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음식을 먹고 어떤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야 즐겁지, 불편한 사이와 싫은 사람과 뭘 하자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고통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궁합도 나와 상생의 관계에 있는 띠를 만나야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쥐띠와 소띠가 만났을 때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원만한 성격이죠.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야지. 모든 걸 이제 양보하는 자세.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 일복 터지신 분들 많습니다. 남한테 해주고 욕먹는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참을성이 강하다. 네.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남에게 미루지 않는 이런 소띠의 성향을 쥐띠분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네. 뭐 누구나 소띠의 성향을 싫어하진 않겠죠. 때로는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 왜 쟤는 저렇게 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쥐띠는 소띠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걸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고 더 챙겨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소띠는 이렇게 쥐띠분들의 뭐를 좋아하게 되냐? 계산적인 면, 나는 못하니까. 네, 그 계산적인 면과 또 소띠분들을 잘 이해해주고 감싸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더 돈독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용띠와 쥐띠가 만났을 때 이것도 이제 삼합이죠. 신자진. 용띠는 대범하고 또 리더십이 강하죠. 누구 꼬랑지 못 쫓아갑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구 말 듣기보단 일단 내 주관이 뚜렷한 성향이 강하다.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제 지고집만 부린다. 왜?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도 있고 독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한 사람은 어딘가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뚜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무리 속에서도 그걸 잘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띠와 쥐띠는 서로의 보완점이 뭐냐? 조심성도 그리고 또 현실적인 성격 요런 게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위를 살피지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쥐띠 분들이 잘 챙겨줄 거니까 용띠, 쥐띠에 모자라는 부분이 보완이 된다. 쥐띠는 용띠의 그런 대범한 성격과 리더십이 강한 그런 거를 믿고 잘 따라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용띠는 1인자, 쥐띠는 2인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뭐가 중요하냐? 배신을 하면 안 되죠. 서로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털어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비수를 꽂는 날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용띠와 쥐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어놓으면서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쥐띠와 상극인띠. 뭐 상충, 원진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겠죠. 기본적인 이제 상극의 띠인데요. 쥐띠와 말띠가 만나서 상충이 됩니다.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띠는 쾌활한 성격에 대범하고 자유분방하고 좀 남이 봤을 때 또 지멋대로다.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말띠 같은 경우는 행동보다 말이 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쥐띠는 또 이기적인 면과 그 말띠의 개인적인 성향,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해가 안 되겠죠? 예, 타협이 안 됩니다. 니 따로 나 따로 서로 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의 주장만 앞세우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사이가 된다. 타협 불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 자, 그리고 쥐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이게 원진이라고 하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상충이 끼고 원진이 끼면 시집장가 보내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월에 꼭 원진이 끼고 상충이 낀다고 해서 결혼 안 돼요. 저희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신 이유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건 풀어드리고, 어떠한 병이 걸리면 병원 가서 못 고칠 거 무속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챙겨드리려고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자손이 우리 애가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며느리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싸우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속인 선생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원진살. 양띠는 너무 순하고, 그리고 너무 딱 규칙, 원칙 이런 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쥐띠는 완벽 추구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서로 개념적으로 틀려서 부딪힐 수가 있다. 생각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으면 서로 한 집에 살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쥐띠와 닭띠가 만났을 때를 보면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쟤는 특별히 나한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나쁘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쟤가 그냥 정이 안 가. 싫어. 이거는 그냥 뭔가 이제 코드가 안 맞아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쥐띠와 닭띠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거나, 사업적인 파트너나 아니면 또 내가 영업장소에 알바를 구하거나 직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도 별로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네. 물론 모든 띠와 이렇게 따졌을 때 쥐띠, 닭띠 다 맞아요. 왜냐면 그건 아닙니다. 태어난 날짜가 있고 또 태어난 시간도 있고 구분을 짓자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또 내가 더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면 그것도 다 이제 융화가 될 수가 있는 계기가 있겠죠. 네. 얼마나 내가 참고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 그게 아량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에서 참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고,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계속 덤벼들면 나는 싸우자는 마음. 그럼 저쪽 상대방에서도 언젠가 칼을 뽑겠죠. 그러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의 마음의 문제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자, GT 분들도 참 초년에 고생 많이 해서 또 이제 중년 시절에 막 이뤄놓은 것도 많았다가 또 한순간에 돈을 내다 버리고 또 나이가 먹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인덕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은 희노애락,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2023년도에 GT분들에게도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바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고요.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어려운 시국 또 험난한 시절에 무탈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2023년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꼭 성취하시길 명화당 처녀부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